이제야 좀 쉬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퇴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을 일해온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원치 않는 회의나 보고서 작성도 없다. 마음 편히 늦잠을 자고 여행도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막상 퇴직하고 나면 자유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온다.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내 역할이 분명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62세 연구원이었던 A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은퇴 후를 낙원처럼 여겼지만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위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 30년 연구원 경력, 퇴직 후 3개월 만에 무너진 자신감. A씨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30년을 일했다. 그는 은퇴하면 그동안 못했던 걸 다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퇴직 후 딱 3개월이 지나자 그는 우울감에 빠졌다. 이제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바쁘게 일하던 생활과 달리 하루 종일 시간이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를 보고 가끔 등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곧 무료함이 그를 덮쳤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다. 연구소에서는 매일 회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해결책. A씨는 결국 비슷한 상황을 겪은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강의 요청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강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퇴직했다고 끝이 아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2. 퇴직 후 경제적 자유, 현실은 계획보다 빠른 지출. 퇴직 전 A씨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아뒀다. 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걱정할 게 없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한 달을 살아보니 예상보다 돈이 빠르게 나갔다. 고정비는 줄어들었지만 변동비가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시간 여유가 생기니 외식을 자주 하게 되고 여행도 계획 없이 떠나다 보니 지출이 예상보다 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여기저기 문제가 발견되었고 치료비와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연금만으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연금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았다. 직장 생활할 때는 한 달에 50만 600만 원씩 썼지만 연금은 250만 원.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 충당했지만 금세 불안감이 밀려왔다. 해결책. A씨는 결국 돈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 불안하다는 걸 깨닫고 소비 패턴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카드 사용을 줄이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정리한 후 절약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아 경제적 불안을 줄였다. 3. 퇴직 후 부부 사이 24시간 함께라 더 힘들다. 퇴직 전 A씨는 부부 생활이 평온할 거라고 믿었다. 퇴직하면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다. 아내는 이제야 자유롭게 내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퇴직 후 아내가 본인을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몰랐지만 내가 없을 때 아내는 자기만의 생활 패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아내의 패턴이 깨진 거죠. 특히 같이 밥 먹자, 오늘 뭐 할 거야? 등 평범한 질문조차 아내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해결책.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를 만들었다.
부부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다.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퇴직이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퇴직 후 자유롭게 여행하고 취미 생활을 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A씨처럼 퇴직 후 공허함, 경제적 불안, 부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퇴직 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퇴직 후에도 할 일을 만들어야 한다. 일이 곧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인생이 무료해진다. 재능 기부든 소일거리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퇴직 후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생활비 점검이 필요하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셋째, 부부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진짜 행복한 인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퇴직하면 천국일 줄 알았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대비를 해둬야만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당신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퇴직 후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 A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경제적 불안, 정체성 혼란, 부부 갈등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퇴직 후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퇴직 후 가장 흔히 겪는 감정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상실감이다. 직장에서 3040년을 보내며 쌓아온 커리어와 역할이 사라지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퇴직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퇴직은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끝나는 것이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방법 1.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라. A씨처럼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도 있다. 방법 2.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라. 일에만 몰두하느라 미처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림을 배우든 악기를 연주하든 작은 텃밭을 가꾸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에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다. 방법 3.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라. 퇴직 후에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은 많다. 복지관에서 멘토링을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2. 퇴직 후에도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하면 돈 걱정이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한다. A씨처럼 연금이 부족하거나 예상보다 빠른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방법 1.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만들기.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프리랜서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다. 방법 2. 소액 창업 고려하기.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창업이 아니라 소규모 창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을 판매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방법 3. 파트타임 근무 활용하기. 퇴직 후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 경제적 불안도 줄이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사서, 문화센터 강사, 마트 계산원 등 다양한 일이 있다. 3.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퇴직 후 부부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능력이다. 방법 1.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만들고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 2. 새로운 공동의 목표 만들기.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이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다. 방법 3. 가족과의 소통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퇴직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 후 인생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상실감, 경제적 불안, 관계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역할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라. 가족, 부부 관계를 조율하라. 퇴직 후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가?